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신소재 재료 전공자는 취업이 잘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제가 후배님들께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실 전화기에 비해서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우리 특히 신소재 재료 전공자들은 앞으로 전화기와 더불어 취업 강자가 될 텐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wearable device,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소재, 부품, 장비 합쳐서 앞으로 계속 소부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슈 때문에 소부장 산업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 부품들을 수출하지 않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기업들과 정부가 우리 이런 식으로 소재를 계속 일본에 혹은 다른 나라에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 산업이 위태오를 수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소부장 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소요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투자비도 많이 들고 또 이걸 그냥 20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개발하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성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신시장을 창출했을 때 장기간 동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원천 소재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성과들을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LED 조명 산업 같은 경우에 거의 일본 그룹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 2년마다 2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까지도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할 만큼 이 시장 전체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던 경제보복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 소재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을 급속하게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소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거기에 투자와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이르렀고 또 이런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쪽으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 증가 그리고 정부의 인력 양성 의지가 크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기업들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첨단 소재 산업본부를 최근에 신설했어요. 이 LG화학은 원래 석유화학계 기반의 기초화합물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물론 그것이 지금도 주력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첨단 소재 사업본부를 통해서 고강도 경량화 자동차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소재들 대표적으로 4차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LG가 이 4차 산업에 얼만큼 사활을 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종합소재 업체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IT 소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수직 계열화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부터 완제품을 만들 때까지 내가 우리 계열사 안에서 다 하겠다는 걸 의미해요. 수직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전부 다 내가 하겠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수직 계열화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철강을 현대제철에서 가지고 오고, 부품은 현대유야에서, 그리고 만든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은 모비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직 계열화를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는 지난번 있었던 경제보복 사건처럼 우리가 어떤 소재나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제품을 팔아서 나는 수익 전부를 내가 다 우리 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SK 실트론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소재 산업에 진출을 했고요.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SK그룹이 반도체 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I 테크놀로지를 설립해서 분리막을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LG화학이나 SK그룹 같은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소재 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도레이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도레이 첨단 소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재료를 공급하는 일본계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도 도레이 케미칼, 그러니까 자회사로 있었던 케미칼 분야를 소재 분야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재 관련 경쟁력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소재 산업 분야를 새로 신설하거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거나 R&D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게 되겠죠. 그 말은 관련 전공자의 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보다 취업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런 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엔지닉에서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